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치 건강 스페셜 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질병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빅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항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치질입니다. 이곳이 아프면 앉아있을 때도, 배변 중에도,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말 못할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치질 수술 비율이 미국의 약 13배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치질뿐 아니라 익숙한 이름들에 비슷한 증상들이 있죠. 이 치액, 치루, 치열 등 다양한 질환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치료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또 치질 수술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수술 후 재발이 왜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치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민감한 그곳 한의학으로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바로 항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말 못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할 원장님, 모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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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입에 올리기 힘들겠지만 네. 그만큼 고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혹시 왕성우 아나운서는 치질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냥 치질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뭐 치료 정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항문에서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 혹시 치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이나 출산을 앞두고 또는 출산 이후에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모상 원장님, 항문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항문 질환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질 그러는데요. 사실 그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거예요. 아, 그 치질 안에는 내치액, 외치액, 치루, 치열, 항문 소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내치액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내치액은 항문에 보면 우리 똥이 나오는 항문 구멍이 있고요. 그 안쪽에 치상선이라고 있어요. 치상선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늘어진 조직들이 있잖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예. 예. 항문 안쪽에 치상선 위에서부터 조직이 늘어지면서 쭉 내려오는 것들. 요게 내치액인 거고요. 외치액은 항문의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깥쪽에 있는 이 조직들이 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환자분들이 호소하실 때 뭐 대변 닦을 때 뭐가 만져진다, 덩어리가 있다 하는 네. 것들. 그리고 내치액은 대변 놓을 때 뭐가 나왔다가 들어간다 하는 것들이고요. 예. 치열은 여기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뭐 변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예.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항문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게 치열이고요. 그다음에 항문 소양증이 있어요. 항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려운 겁니다. 하루 종일 가렵기도 하고요. 밤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심한 건데요. 치루입니다. 치루는 이 항문관 안쪽에서 농이 생기면서 우리 조직, 근육들이 썩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병들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네, 이렇게 보니까 치질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았군요. 그쵸. 실제로 이들 중에서는 또 어떤 증상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가요? 유병률은 남자랑 여자랑 많이 다른데요. 네. 남자분들은 치루가 많아요. 네. 남자분들은 치루가 많고요. 여자들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임신도 있고 또 여자들이 변비에 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치핵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치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안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좀 항문 점막이 약하다 보니까 내치액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타랑이라고도 있는데요. 이 타랑 자체도 약한 거잖아요. 항문 자체가 빠지는 거거든요. 노인이라든가 소아들 이런 사람들한테 타랑이 유병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남녀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나타나는 치질의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나이대도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나이대도 많이 다르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내치액이라든가 타랑 같은 경우는 노인, 소아 이렇게 네. 좀 약한 조직이 많이 약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군요. 일어나고요. 치액, 외치액은 예. 좀 젊은 사람들. 아, 예를 젊은 층에도 많이 들자면 나타나요?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아니면 회사원분들 있잖아요. 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게 외치액이 많고요.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외치액을 조심해야 되겠군요. 조심해야죠. 실제로 근데 원장님 어떻게 네. 남자분들이 오히려 치열이라든지 치료가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예.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을까요? 사실 뭐 학술적으로 밝혀질 건 아닌데요. 남자분들이 그 부분에 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대변을 닦을 때라든가 네. 아니면 어떻게 뭐 생활을 하다가 털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낭염이 생기고 그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그곳이 곪고 그러면서 그 곪은 게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치료로 이행되는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심각해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염증이 생겼지만 관리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네. 잘 모르니까요. 네. 예. 네, 아, 이렇게 예. 또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네. 이 치질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세 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 로마 교황청이랑 싸워가지고 종교 개혁을 네. 이뤄내시려고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엔 본인이 되게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앉아서 이 성서를 읽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요즘에도 보면 우리 화장실에 네. 앉아서 스마트폰 많이 하고 책 읽고 뭐 신문지를 다 봐야 나온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치질에 잘 걸린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 역시도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책을 보다 보니까 치질로 고생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도 예. 우리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쵸. 해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이분은 근데 전복 전쟁을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이 전쟁을 하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 전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 그쵸. 말 안장 자체가 딱딱하죠. 예. 그리고 승마를 할 때 이렇게 반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전성 외치액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워털루 전투 2, 3일 전에 혈전성 외치액으로 엄청 아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됐을 때 좀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좋은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사를 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 네, 남아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루이 14세. 네. 예. 프랑스의 최전성기를 이끄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 태양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좀 만성 대장증 뭐 이게 있었다고 해요. 설사를.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설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사 자체가 치질의 유발 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질로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제 외과술이 좀 발달을 해 있었대요. 그래서 외과 수술로서 이분이 치질을 고치고 나서는 거기다가 왕립 외과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1600년도 경이에요. 1640년 경인데 네. 우리 동의보감이 1610년도에 집필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동의보감에 치질을 치료한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그 당시에 이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 루이 14세의 치질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줬다면 혹시 그때 잘 치료가 잘 돼서 왕립 한의 아카데미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동의보감 속에서도 이 치질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 속에는?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달리 기록된 게 아니에요. 치질 그대로 똑같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치액, 외치액, 치루 네. 이렇게 똑같이 항문 소양, 항문 통 이렇게 그대로
우리 진단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병명 그렇군요. 자체가요. 네. 예. 그러면 한의학에서도 보는 치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치질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치질이 사실 한의학이라고 해서 별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항문에서 혹이 생기는 거고 항문 안쪽에 조직이 빠지는 건데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세분화해서 그게 생기게 되는 원인들 네. 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 원인에 따른 처방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네. 이런 네. 부분을 지금부터 천천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모사원 원장님, 네. 그렇다면 치질이 발생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질이 발생되는 원인은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자극이에요. 항문에. 네. 근데 나폴레옹은 승마로 인해서 쿵쾅쿵쾅 딱딱한 곳에 자꾸 자극을 주다 보니까 외치가 생겼다고 그랬고요. 그런 자극들 거기에 더해가지고 변비라든가 설사 그리고 거기에 장시간 앉아 있는 거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엔 임신과 출산이 치질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변을 습관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자꾸 참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잘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거기에 좀 네. 너무 과로를 많이 하거나 몸을 피로하게 한다고 그러면 치질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에서도 치질이 많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쵸. 이 부자병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음식이라든지 잘 먹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치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워할 이럴 병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황제가 생겼어요. 아까도 루이 14세가 걸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생활 습관 외에도 혹시 네.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치질이 더 심해지거나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태생적인 요인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아까 소아들은 내치액이 많거나 탈양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타고날 수도 있잖아요. 그 그쵸. 부분이. 그러다 보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좀 유전적인 요인이 100%인 건 아닌데 여자에 한해서는 그 어머님이 치액이라든가 치료로 고생을 했으면 딸들은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네. 네, 이런 점들도 네. 잘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모성 원장님, 치질이 심해지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수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네. 점들이 있잖아요. 네. 치질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이게 대부분은 우리 치질하면 수술이 곧 치료법이다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빠른 것들만 좀 원하고 빨리 치료가 돼야 되다 보니까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다들 처리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수술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치질 80%는 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네. 80% 정도는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 비해서 치질 수술하는 건수가 13배가 많다고 초기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수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요. 수술의 장점은 역시나 빠르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수술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덩어리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네. 그쵸. 그 이후는 뭐 난 모르겠고 일단 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들을 많이 하시게 됐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려 나가도 본인이 통증을 못 느끼고 괜찮은데 마취 풀리고 아무는 굉장히 과정 중에서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술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도 해야 되고 하고 나면 그 정도 아픈 거고 네. 그게 수술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수술하면 일단 내 조직이 잘리다 보니까 거기가 약해져 가지고 재발이 될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뭐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뭐 부작용까지도 우리가 안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만약에 이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다라면 모를까. 수술 안 하고도 날 수가 있는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수술을 했을 게 재발 가능성도 있나요? 예, 수술을 하면 재발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한 번 한다. 요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다 도려내게끔 돼 있어요. 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아주 넓게 도려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그쪽 조직이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음번에 사람 생활 습관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네. 비슷한 생활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금 부어오르고 치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치질 같은 경우에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또 생활에서도 아주 이게 냄새도 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만약에 방치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 치액에 있어서는 좀 치질이 문제가 자기가 잘 낫기도 해요. 네. 확 심해졌다가 시간 지나고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확 좋아졌다가 이거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될수록 심해지게끔 돼 있는데 내가 그냥 치료하지 않고 이번엔 낫겠지 했는데 낫지 않고 이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안에 치질은 치액은 결국에는 이게 피덩어리, 피주머니거든요. 혈관 염증으로 인해서 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뭉쳐 있는 건데 우리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네. 치액도 오래되면 겉은 치액이지만 안쪽으로는 치루가 발생이 되면서 썩어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때는 치루가 그냥 단순 치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 치루가 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폐혈증 걸리면 사람 죽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폐혈증이 네.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또- 거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네요. 네네. 또 앞서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치질 얘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네. 우리 선조들도 이 치질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치질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선조들도 많이 치질로 고생을 하셨고 그랬기 네. 때문에 특별히 또 동의보감에서 우리 학문, 후문이라고 그래서 학문만 전문적으로 다룬 파트가 있을 정도니까요. 예. 그럼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이 치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도 치질 자체를 볼 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거,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 이렇게 크게 네.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곳에 동의보감에 쓰여진 내용도 네. 치료 방법들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동의보감에도 치료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먹는 약뿐만 아니라요. 치루가 생겼을 때 치루 구멍을 막는 연고라고 그래서 연고제도 있고요. 어. 치질이 생겼을 때 좌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좌욕제 만드는 법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찰하는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의 뭐 약간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수술법에 비슷한 그런 결찰법까지도 다 동의보감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르면 수술 없이도 이 치질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네,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내치액, 외치액, 치루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내치액 같은 경우는 조직이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조직이 안 나오게끔 매선이라는 것을 심어가지고 그 네.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덩어리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약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혹시 너무 심하게 나와서 들어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머리를 좀 붙여서 피를 좀 덜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외치액 같은 경우는 얘가 들락날락하진 않아요. 이제 겉에 크게 부어 있잖아요. 너무 초기에 아프고 심할 때는 역시나 이때도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약을 써가지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인데요. 치료는 거머리도 써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봉침, 염증 잡는 봉침도 사용을 하고요. 농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약도 써야 되고요. 농을 배출시키는 약도 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살이 빨리 차오르게끔 해주는 치법이라든가 3단계 약을 또 써야 돼요. 치료는 그렇게 네. 동의보감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질환이라도 아무래도 어떠한 증상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증상을 명확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 한의원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일단은 항문이 아프다, 아니면 피가 난다, 뭐가 잡힌다 싶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처치와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치질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을 그쵸. 좀 겪으면서 굉장히 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일단 여자들은 변비 아니면 임신이거든요. 치질이 생기는 네. 게. 이제 임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신을 하면 일단 태아가 안쪽에서 자라면서 장을 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네. 장을 압박을 하니까 대장이 눌려가지고 결국에 끝단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아. 풍선도 꾹 짜면 끝에가 뽕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임신했을 때는 생기고 임신했을 때 임신성 치액은 네. 애만 나오면 50%는 줄어요. 어. 자연적으로 줄어요. 근데 네. 문제는 임신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아, 또 임신으로 인한 치액은 출혈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압박이 많이 되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아기는 자꾸 크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하게 압박을 하니까 점점 출혈량은 더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빈혈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 같이 임신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때는 달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네요. 수술도 불가능하니까요. 음. 근데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좌욕이 있거든요. 아. 좌욕을 하면서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고요. 네. 출혈이 있잖아요.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때 연고를 써서 지혈을 시켜주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 또 단순 출혈뿐만 아니라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 잡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머리를 좀 이용해가지고 거머리 요법으로서 좀 통증도 해소시키고 사이즈도 줄어들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앞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50%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많이 그러네요.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네. 다른 분들 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현실적으로 낳고 나면 모유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 또 모유 수유 그런 기간에도 고민이 약을 못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나 똑같이 그냥 좌욕과 연고 그리고 너무 아플 때는 나오셔가지고 거머리 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런 점들 잘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신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환 치료를 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원 원장님과 건강 스페셜 진행되고 있는데요. 치질과 치액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치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아이들은 생활 습관보다는 뭐 유전적인 이유가 조금 클까요? 어떨까요? 유전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요. 네. 역시나 아이들은 먹는 거예요. 아. 변비로 인해서 네. 아니면 배변 습관이 잘못돼서 자꾸 힘주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데 자꾸 힘주다 보니까 쏙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화, 치질은 좀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까 전에 이제 좌욕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 좌욕의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아무래도 따뜻한 물 이런 네. 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좌욕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좌욕 아플 때마다 한다라는 분이 있는데요. 좌욕은 하루에 절대 2번 이상 하면 안 돼요. 어. 2번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쪽이 헐기 시작하고 피부가 약해지면서 치열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항문 소양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좌욕은 하루에 1번,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대변 보고 나서 아플 때 1번 하거나 예외적으로 치액이 이제 너무 심할 때는 뭐 대변 보고 1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하고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길게 해도 2-3번 안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샤워하고 몸에는 로션 바르고 뭐 에센스하고 다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항문 좌욕하고 나서 뭐 안 바르잖아요. 아. 하는 거예요.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항문 소양증 환자 대부분 보면 좌욕을 너무 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좌욕은 하루에 1번이나 2번, 10분 넘길 필요 없습니다. 10분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그 물이 식으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제 수술 후에 좌욕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꼭 뜨뜻한 물로 할 필요 없어요. 찬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술 후 혹은 어떤 시술을 받고 나서는 찬물로 좌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좌욕을 많이 하는 것도 이렇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지금 변을 볼 때 네네. 이렇게 좀 통증이 있고 피가 나고 그래서요. 네. 이러한 통증 언제부터 나타나셨어요? 한참 된 것 같아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되셨어요? 예. 네네. 무서운 근데 원장님. 이제 심하지 예, 예. 않았고, 네네. 예, 가끔 뭐 피곤할 때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네. 몸이 피곤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모삼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변을 볼 때 많이 아프고 피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피곤할 때만 그러신 거예요? 피곤할 때도 그랬고. 예. 예. 그러면 그래. 피 나는 거 말고 혹시 덩어리가 좀 나온다, 아니면 내가 닦을 때 뭐가 좀 이렇게 네. 만져진다 이런 것도 있나요? 네네, 닦을 때요. 닦을 때 뭐가 좀 덩어리도 있고. 닦을 때 예. 저기 있었고, 예. 변을 보고 나서 피가 예. 이렇게 변기 안에 변이랑 예.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봤고 그래서요. 아, 지금 통증도 피가 있고. 그냥 묻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변기에 좀 흥건히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 보네요. 예. 혹시 술을 좀 드시나요? 아니요, 술 안 먹어요. 일단은 제가 얘기만 들어서는 이제 치액이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예, 치액이실 것 같은데 그때 혹시 따르게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거든요. 빨리 수술을 병원에 해야 되는- 가셔서 진단을 예. 한번 좀 받아보시고요. 피가 나는 건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덩어리가 잡히거나 할 때는 우리가 대변 넣을 때 그 덩어리로 인해서 대변 나오는 구멍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나오면서 그 덩어리를 건들면서 상처를 내서 그렇게 좀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덩어리를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상처 염증으로 인해서 뭐 치료가 된다거나 더 심한 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빨리 병원에 좀 가셔가지고 뭐 한약도 먹고 뭐 그거에 맞는 처치를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술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희 수술 없이 한약으로, 한방으로 네네.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네네. 수술 안 해도 되니까요. 한약으로서 치료 가능하니까 나와서 진단 받고요. 그렇게 치료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꼭 치료 받아보시고요. 치료 받으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각종 질환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광고를 본 후에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치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질과 치액 그리고 항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산 원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이제 뭐 항문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렇죠. 나눴잖아요. 실제로 또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 치료법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치질로 한의원에 오시면요. 뭐 모든 치료가 가능한데요. 한의원에 먼저 오셔가지고 봐야 하는 이유는요. 내치액인지 외치액인지 이것부터 제대로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치료가 맞는지, 치료가 또 학문 종기랑도 많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진짜 치료가 맞는지, 그리고 나선 학문 소양, 가려움이 있으면 거기가 왜 가려운 건지, 피가 나면 그게 진짜 치열로 인한 건지 치액으로 인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한약도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치질은 뭐 하나로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서 그게 제대로 잘 맞았을 때 치료가 되는 거니까요. 좀 한의원에 나오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한 진단을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 방법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사용되나요? 우리 내치액 같은 경우는요.
안쪽에 조직이 밀려 나오는 거니까 매선이라고 하는 시술법이 있고요. 매선을 사용하나요? 매선이라는 시술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약입니다. 네. 약을 아. 먹어서 그 조직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약 자체도 1, 2단계로 나뉘어요. 네. 우선적으로는 덩어리가 있을 땐 염증을 삭혀주는 약들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걸 좀 먹다 보면 고개 사이즈가 줄고 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조직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역시나 거머리를 빨리 붙여가지고 일단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거머리를 또 이용하기도 하나 보네요. 예, 거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선 외치액인데요. 외치액은 내치액에 비해서는 좀 간단해요. 네. 내치액은 안쪽에서부터 나오니까 사실 잡는 것도 어렵고 위치 찾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거머리 붙일 때도 좀 조심스럽고요. 혹시 잘못했다면 거머리가 쑥 들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외치액 같은 경우는 일단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네. 대신에 외치액은 내치액에 비해서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빨리 통증을 가라앉히기를 원하다 보니까 거머리 치료 위주로 많이 해요. 아. 그리고 나선 아까 내치액은 염증을 없애는 약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네네. 외치액은 통증 잡는 약을 우선 써요. 그리고 나서 염증 잡는 약을 써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판판해지면 거기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또 조직을 항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진짜 여러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약을 쓸 때도 농을 안쪽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해주는 농을 삭히는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농도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농이 있으니까 거기가 아물지 못하고 자꾸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농시키는 약을 또 써가지고 농이 자꾸 배출되게끔 해야 되고요. 다 끝나갈 쯤엔 역시나 살이 차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뭐 갖다 채우거든요. 근데 갖다 채울 때 제일 먼저 물 갖다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골마가지고 뭐 농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금 살이 차오를 수 있는 약을 써서 빨리 차서 공간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주고요. 농 뺄 때 그냥 짜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석션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고요. 역시나 계속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농을 빼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생긴 곳에 봉침을 놔가지고 조금 그런 염증 같은 것들을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증상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내치액과 외치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놓치고 내치액과 외치액에 대해서 좀 생활 습관도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못하다 보니까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항문 질환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상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앞서 원장님이 계속해서 거머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확히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거머리 하면 일단은 너무 징그러워서 네.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되게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머리 자체는 사실 나쁜 해충이 아니에요. 나쁜 애가 아니거든요. 거머리 요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단순히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으면서 거기 있는 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출을 시켜주니까 많이 도움은 되는데요. 거머리 요법에 있어서 가장 주된 거는요. 거머리가 그 피를 빨아먹을 때 거머리 타액 성분, 그때 생리활성 물질이 6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통증을 잡아주는 성분이 있고요. 또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염증 잡아주는 성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곳을 재생시켜주는 재생 성분이 나와요. 네. 근데 통증 잡는 성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얘가 우리 몸에 붙어서 기생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숙주가 아프면 떼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얘가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눈치 못 채게, 그 사람 눈치 못 채게끔 계속적으로 통증, 그 마취 성분이죠. 계속적으로 분비를 시켜주니까 얘가 빨아먹으면서 30분 정도 이렇게 거머리가 빨아먹게 되거든요. 빨아먹으면서 그 30분 동안 마취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진통 그러다 효과가 보니까 생기네요. 진통 효과가 상당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얘가 계속 피를 많이 배출을 시켜주는데 얘가 또 피를 잘 먹으려면 피가 굳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상처가 생기면 혈소판이 갖다 붙으면서 그거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또 얘가 그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항혈액 응고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좀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배출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해요.
네, 근데 원장님 사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이 거머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에도 많이 놀랐는데 사실 또 놀라운 이야기 중에 주변에서 거머리를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또 치료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방법인 거죠? 안 되죠. 네. 우리 거머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650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의료용으로서 쓸 수 있는 거머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유럽에서 의료용 거머리로서 무균 시설에서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사이즈 자체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논밭에 있는 거머리랑 의료용 거머리랑은 사이즈 자체도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먹는 양도 다를 뿐더러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머리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의료용 기구를 파는 전문 거머리 업체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통해서 거머리를 산 곳에 가셔가지고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머리가 뭐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항혈액 응고제를 놓는단 말이에요. 거머리 치료가 거머리 30분 빨아먹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빼고 나서도 출혈이 엄청나요. 네.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오. 출혈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자기 혼자 했다고 그러면 이거 거머리 치료하고 응급실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의료원에 전문 의료원에 네. 오셔가지고 거머리 치료를 받고 나서 후처치까지도 제대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하시고 이것은 유럽에서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되는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해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또 이렇게 거머리 요법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주의해야 될 점은요. 본인이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 헤파린 등등 항혈액 응고제 같은 걸 복용을 하고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노인분들 스텐트 시술을 하시면 네. 필연적으로 혈액 응고제를 계속 먹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항혈액 응고제를. 그런데 걷다 대고 만약에 거머리 시술을 했으면 원래도 정상적인 사람도 3시간에서 6시간 출혈이 있는데 그런 약을 먹는 분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약들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혹시 비아그라를 복용하셨더라도 전날 내가 비아그라를 먹었다. 한 일주일 새에 비아그라를 먹었다 해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거머리 요법을 할 때 주의사항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말로만 듣던 이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놀랍긴 한데요. 그렇죠. 과연 이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가 어디까지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우리 거머리 치료는 사실 끝이 없어요. 저는 치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거머리로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역시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네. 그리고 관절통 같은 것들. 관절통 자체도 우리 한의학에선 통즉불통, 통하지 않아서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통시켜주면 낫는 거거든요. 그 이치로 봤을 때 거머리를 붙여주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때 거머리 붙여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 후에 특히나 이렇게 문합술, 손가락 같은 데가 잘려가지고 문합술을 했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재살이 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도 거머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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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머리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또 매선 요법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선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매선하면 사실 성형에 제일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게 됐죠. 리프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 뭐 하거나 다이어트 턱 하거나 같은 맞아요. 네. 다이어트 배에 심어서 네. 이렇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데 얼굴에 사용하는 매선이 또 달리 있고요. 몸에 사용하는 체형 매선에 사용하는 매선이 또 달리 있고요. 네. 항문에 사용하는 매선이 또 달리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항문에 적용 가능한 매선을 이용해 갔고요. 그러니까 매선 자체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당겨주고 조직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둥 그렇죠. 세워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문에 들어와서도 얘가 기둥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매선을 이용해 갖고 우리 내치액, 타랑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수술 후에 뭐 변실금 같은 거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나이 먹어서 똥을 지린다는 분도 있고 이럴 때도 매선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예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치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선 원장님? 맞습니다. 치질은 안 걸리는 게 상책이에요. 걸리면 고생하거든요. 네. 일단 안 걸리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변비 관리, 변비 설사, 그러니까 대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내가 안 먹어서, 조금 먹어서, 특히나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본인이 조금 먹어서 생긴 변비인데 조금 먹은 건 생각하진 않고 매일매일 화장실에 가서 또 앉아 있어요. 매일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쓸데없이 밑으로 빼는 힘을 주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치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는 변비에 걸리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 몸에 안 맞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전날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난 설사한다. 나는 술 마시면 설사한다 싶으면 그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설사를 자꾸 해도 그쪽 점막이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또 자극 자체가 밑으로 내리는 자극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밑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이 따라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게 되잖아요.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점막이 흘러내려서 또 치질이 되기도 하고요. 변비는 단순 치액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상처를 내기도 해요. 치열이죠. 그 치열로 인해서 네. 치루가 되기도 하고 치열로 인해서 또 치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평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그거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제일 많이 얘기 듣잖아요. 찬데 오래 앉으시면 안 돼요. 원래도 그냥 앉기만 해도 여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거기다 차갑기까지 해봐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 치질에 있어서는 술입니다. 술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치질 안 걸리고 싶으면 술을 안 드시면 되고요. 치질 빨리 낫고 치질 재발도 안 됐으면 하겠다 하면 역시나 또 금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또 찬 곳에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혹시 그러면 화장실에 보통 하루에 한 번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혹시 이런 또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자주 가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다가 매일 화장실 가는 게 좋다라는 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대변을 본다면 변비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오히려 매일매일 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앉아 있는 걸로 인해서 치질이 생긴다니까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네. 본인 사람 체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인 그거에 맞춰서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본인 체질에 맞춰서 난 원래 이틀에 한 번 간다? 그럼 이틀에 한 번 가시면 돼요. 사람마다 소화력이 다 다르고 소화되는 게 다르고 흡수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역시나 매일매일 문제 없이 가주신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적어도 3일에 한 번 꼴로 간다 하면은 건강한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앞서 이렇게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대변의 상태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이런 맞지 않는 음식을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구분을 해야죠. 먹으면 내가 뭐만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한테 안 맞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알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항문을 또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이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있죠. 있습니다. 예. 있어요. 항문 건강하게 하는 운동 아주 쉬워요. 케겔 운동법이라고 그래서 항문 네. 쪼이기 운동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나 남자분들 정력에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정력하면 사실 똥구멍 쪼여주는 것도 정력의 하나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문 쪼이기 운동을 많이 해주면 치질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치료하는 과정 중에도 아주 중요해요. 항문 쪼이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재발률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그렇군요. 납니다. 네. 네. 그런데 케겔 운동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뭐 케겔 운동해서 또 검색해 보면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따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뭐 몇 분 힘 줬다 빼라, 뭐 2분 힘 줬다 빼라, 몇 번 반복해라. 이런 것들 말고요. 가장 손쉬운 거는요. 그냥 아무 때거나 내가 일어서 있든 앉아 있든
항문 조이는 건 언제나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TV 보면서도 저도 얘기하면서도 조일 수 있거든요. 네. 엉덩이 쪽을 그냥 조인다라는 생각으로만.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강하게 준다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여주기만 하면 돼요. 몇 회 같은 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할 때 100번씩 해가지고요. 하루에 1000개 한다라는 걸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면 치질 예방 및 뭐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시간과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케겔 운동 좀 더 습관화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케겔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치질에 또 효과적인 혹시 한약재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치질에 효과적인 한약재가 불행하게도 이게 식약 공용인 한약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구할 수가 없는 약재들인데요. 그래도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까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황금이라는 한약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뭐 또 좌욕을 한다거나 하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치질 너무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덩어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덩어리는 한의학적으로 대부분 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습을 좀 말려줄 수 있는 복령이라는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좀 특히나 복령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복령면이라고 그래서 복령가루 이렇게 많이 잘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좀 음식으로 해서 복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질이 있다라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통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치료를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꼭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고 그러면 역시나 더 너무 심해지지 않게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잡기 네. 위해서 아니면 더 심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치질이 일단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 치질은 항상 항문 쪽 질환은 웃긴 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고 네. 이렇게 좀 부끄러운 병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치료 시기를 놓치는데요. 절대로 더 병이 심해 항상 그냥 낫기도 하는데 다음번 찾아올 땐 더 심하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찾아오기 이전에 그렇게 병을 키우지 마시고 꼭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을 키워서 늦게 찾아가면 치료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길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심해지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요. 치료할 때 아무래도 고통도 좀 수반이 되겠죠. 아. 네. 거머리를 한두 번 더 붙여야 될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끔찍하네요. 네, 이런 점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사원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모사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치질에 걸리면 요즘엔 너무 뭐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해갖고 자기 몸에 자꾸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사람 치질 저렇게 낫다고 해서 나한테도 꼭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외치액이나 내치액. 내치액은 좀 이렇게 밀어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외치액은 밀어넣으면 밀어넣으려고 할수록 자극이 돼서 커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자기 혼자 판단을 해서 치액이 생겼다고 해서 뭐 누가 밀어넣으면 좋다고 했다고 해서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술은 절대로 안 돼요. 한 방울도 안 되는 겁니다. 한두 잔 괜찮겠지. 한두 잔으로 인해서 치질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자꾸 재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주 꼭 해주시고요. 대변 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치질에 걸리지 않고 또 치질 치료할 때 잘 치료될 수 있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치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상에서 있는 이런 치질 치료를 보고 집에서 직접 하시지 마시고요. 꼭 진단을 받고 어떤 증상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변 습관을 고치고 금주를 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늘까지 중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이제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주신 모사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 또 매일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기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